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싱글 매치 히든스탁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연속 조정을 거치던 코스피가 결국 또 3,100대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요. 다음날 바로 반등에 나서줬지만 이번에는 어떨지 답답한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수의 낙폭을 막고자 오늘 개인은 2조 원 넘는 규모의 순매수를 찍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3일 연속 팔자 기조에 결국 코스피는 3,100대를 깨고 내렸고 오늘 3,069포인트에서 하루를 마감했는데요. 왜 이렇게나 빠졌을까요? 간밤에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언급한 데 이어서 애플, 테슬라가 실적 발표 후 향후 실적 예상 가이던스를 공개하지 않은 점과 최근 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 등이 이 투자 심리 위축 요인들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지수 삼투 우려감과 글로벌 변수들로 싸늘해져가는 우리의 계좌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오늘 히든스탁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 투수로 나서줄 수 있는 히든카드 챙겨보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할게요.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 힌트를 보면서 정답 함께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히고 특별한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오늘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달려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 그리고 적풍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지수가 빠졌습니다. 연속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조정 좀 우려를 했지만 거친 것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님, 지금 시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매매를 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은 뭐 없으셨을 것 같아요. 다들 우려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지만 이 대세 상승장 속에서 좀 소외가 되실까 봐 이렇게 좀 급하게 매매를 하신 분들이 뭐 최근 한 3거래일 연속 하락 속에 조금 손실을 보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제 전일자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외 쪽에서도 테슬라가 좀 이 실적이 기대한 것만큼 나와주지를 않게 되면서 한 2% 정도 하락을 했어요. 뭐 시장에서 2%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2% 이렇게 이제 테슬라 쪽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최근 국내 증시에서 좀 상승을 동반을 했었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개파락 내지 좀 크게 빠지는 좀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주목할 만한 점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증시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이 대형주 쪽에서 대규모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증시 방어에 나서면서 충분히 오늘 급락도 할 수 있는 장이었는데 좀 1.7% 정도 하락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크게 내렸죠. 그리고 최근 이제 한번 추세를 돌리려고 했었던 제약바이오가 최근 3거래일 동안 워낙 좋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 제약바이오 쪽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러브콜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최근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좀 흐름들이 현재 이제 조정으로 뭐 이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형성을 한 고가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뚫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번 하락이 최근 11월 이후부터 뭐 증시가 폭등을 했었던 이 유동성의 끝이었었다. 유동성의 추가적인 시작이었었던 2,300구간까지 좀 밀리느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단발적인 조정에 그치면서 상방에서 조금 버텨주느냐 하는 이제 한 2,850 이 구간에서 장기 평선을 한번 버텨주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조정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특징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증시가 이제 좀 수급이 좀 변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수급이 좀 변화가 나왔을 때 좀 특징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있다. M&A 관련된 종목. 일단은 금호석유 쪽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특수관계인 관련된 사항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이제 지분 분쟁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좀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최근 거의 이제 뭐 16만 원부터 뭐 27만 원 구간까지 최근 이제 뭐 주봉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3주 정도 보신다라고 했을 때 거의 80~90% 정도 가량이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제 또 특징적인 부분이 신라섬유가 상한가를 갔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이제 유통 주식 수가 10% 남짓 안 되는 좀 증시에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좀 품절주죠. 이 종목이 움직일 때가 시장이 계속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이렇게 적은 물량으로도 급등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품절주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라섬유하고 같이 짝꿍으로 또 이제 양지사라는 종목이 같이 이제 품절주로 엮이게 되겠죠. 오늘이 올라간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이 변하고 있다. 굉장히 증시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느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런 장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 수익도 거두시기가 좀 쉽지가 않은 시장이에요. 특히나 이제 좀 중소형주 쪽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이 계속적으로 좀 중소형주 쪽으로 모여졌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하락장이 지금 연출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11월 달 하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마감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장기 평선 구간에서 받아주는 그런 이제 좀 조정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증시가 하락을 해줄 때 조금 모아 가볼 만한 종목, 오늘 한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종목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거친 시장 속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너무나 진이 빠집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럼 포트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럴 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풍 전문가님. 이번 주가 증시가 이제 하락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말은 좀 계속 이제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정이라는 거는 좀 과도하게 올랐으니 어느 정도 좀 맞춰준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종목들이 하락하는 원인은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다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뭐 1월 11일 날이 그날이 우리 증시 완전 정점이었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랬고 하이닉스 그랬고 완전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1월 초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다 고점을 만들었는데, 심지어 제 주변에 주식을 안 하시던 분도 그때 처음 삼성전자 주식을 하셨다고 되게 막 뿌듯하셨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왜 이때 샀을까?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막 많이 나왔으니까 사셨겠죠. 근데 이제 그 실적이라는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번 주에 나온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시면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역대 뭐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도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할 정도로 즉 오늘은 하락을 한 부분들인데, 보통 주가가 막 올라간 다음에 그게 이제 왜 올라가는지 명확하게 밝혀지면은 주가는 하락하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왜 떨어지는지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왜 하락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러고 나면 주가가 또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상승하면서 올라갔던, 좀 과도하게 올라갔던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번에 나왔던 실적들이에요. 기업들이 실적을 보니까 다 좋아요. 나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간 리콜에 대한 부분들이나 어떤 그런 부품 개선 과정에 있는 비용 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 현대차도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대부분 좋게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실적은 보통 1년 전과 보통 비교를 합니다. 근데 2019년도 1분기는 우리나라 경기가 대부분 안 좋았기 때문에 20년도 1분기는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왔고 그럼 20년도 1분기 대비 지금 이번에 다가올 2021년도 1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도 좋게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져가지고 되게 속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가오는 4월쯤에 올해 1분기 실적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종목 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다는 종목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4월 안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달, 3달 정도 놓고서 천천히 다시 모아 가시면은 지난 12월 달에 큰 파동 나왔던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종목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빠져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더 기다려 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실적도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의 하락은 영원한 하락의 시작은 아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의 조짐을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따로 대비를 한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좋은 종목을 좀 쌀 때 사 모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의 조정을 우리가 현명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건데요.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면서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싱글 매치 시작하기 전에 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게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강력한 구원 투수를 찾아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타 2021 싱글 매치 2021년 새해에 포문을 여는 히든스타 싱글 매치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히든스타 싱글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새해 첫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 해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2021년 히든스탁의 화려한 시작을 알릴 첫 번째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이번 주 양지수가 3일 연속 내리 빠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수익률 탑 1, 2위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요, 빠른 수익 전략을 통해서 이 포트의 수익률을 세이브해 두거나 아니면 또 순위 탈환을 이뤄낸 전문가도 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더욱 치열했었던 이번 주 싱글 매치. 바로 내일 수익률 MVP 전문가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있는 두 분은 오늘 어떤 전략을 제시하게 될지 잠시 후 함께 추리해 주시고요. 그 전에 두 분이 제시했었던 종목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에 편입했었던 전략인 센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센코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이 화요일 이후에 이제 편입을 말씀을 드렸고, 이 25,000원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편입이 가능하실 것 같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장변동성이 심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좀 신규 상장주 쪽으로도 변동성이 안 좋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센코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12월 달 말에 하방 추세를 꺾어줬었던 이 장대 양봉 이 구간을 지켜두는 자리까지 한번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저가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이제 돌려서 제가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고가 돌파까지 한번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최근 흐름들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M&A라던가 지분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품절주 종목들까지 올랐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지금이 올라가주는 추세에 있어서 신규 상장주 또 부각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모멘텀 부각되는 모습 기대해보면서 이 종목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오르비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또 상승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흐름 좀 짚어주시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대를 했었던 이슈 같은 경우는 아니었어요. 일본 쪽에서 뭐 방사능 누출이 굉장히 심각하다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오르비텍이 좀 쇠주로 엮여져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아마 이제 뭐 편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단기 차익을 뭐 챙기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던 이슈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가격대까지 안 왔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을 했었던 이슈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쪽이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 북한 쪽과 관련된 내용이 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현재 북한과의 제스처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비핵화 관련된 부분들이 선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트럼프처럼 이 탑다운 방식으로 빅딜이 형성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선행과 관련된 부분 정책주로서 바이든 정책주로서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차트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일단은 제가 이런 차트가 현재 지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 변동성이 나와주면 충분히 고가 구간을 뚫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를 한 7,000원짜리를 드렸죠. 현재 뭐 당장 내일 날아갈 수도 있는 뭐 좋은 자리입니다. 순저가 딱 이제 지켜주시면서 최근 형성을 하고 있는 이 11월달, 12월달 박스권 구간을 돌파 지지를 하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같이 돌면서 이제 고점 구간까지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 기대를 하시면서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한번 도전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 출범 속에서 비핵화 관련한 수의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목의 흐름 저희와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사실 종목들이 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적풍 전문가의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하이비전 시스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좀 모멘텀이 다양했습니다. 뭐 갤럭시, 아이폰 부품에다가 자율주행까지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좋은 내용이 좀 많아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이고 실제 우리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고점까지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 싶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틀 동안 좀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테지만 전체적인 이 우리가 방향성이라고 하죠. 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면은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조금 크게 한번 볼게요. 그냥 작게 막 일봉 하나하나 분석을 하시기보다는 주봉 차트를 그냥 길게 늘어뜨려 보시면은 작년 코로나 3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뉴스들을 보니까 뭐 애플 테슬라 쪽에서 이 회사는 이제 애플 쪽도 수혜주고 테슬라도 쪽 수혜주니까 테슬라 쪽에서 이제 계속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고 물론 어제 실적은 조금 뭐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애플이 뭐 폴더블 폰 또는 뭐 카메라 신제품 나올 때마다 카메라 모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또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올해 또 새로운 것들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종목은 좀 느리지만 한번 가면 좀 많이 갈 종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전히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변동성은 좀 작지만 바닥에서 막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로 이제 52주 신고가 구간으로 진입을 합니다. 52주 신고가라는 거는 최근에 1년 동안에 있었던 시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얘기하는데 종목들을 보통 사시고 나서 한두 달 안 가면은 그냥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1년 동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물이 보통 없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구간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17,7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없으신 분들은 사셔도 되는 구간이니까 오. 제가 처음 드렸던 가격이 14,500원이었거든요. 지금 그거랑 근처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셔도 되고 목표가까지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목표 가격 17,700원 유효하다라고 보유 전략 두고 있으니까요. 흐름 잘 지켜보시죠. 다음에는요, 이 중국판 테슬라다라는 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트루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니오 자동차가 계속 그 중국 주식이나 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께는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주식은 언제나 뭐 기대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트루윈도 그쪽에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는 조금 약간 더디게 가는 모습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5,000원 정도 현재 지금 가격대가 5,000원 정도에서는 단기 저점이 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잘 지켜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도 궁극적으로 길게 보면은 결국 흐름은 동일해요. 흐름은 작년 한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중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한번 세게 올라갔다 보니까 약간 눌리는 거고 이 눌림이 끝나면 이렇게 돌파하는 거죠. 그래봤자 작년에 만들었던 9,000원까지 가기엔, 그러니까 재작년 전고점 9,000원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 현재 주봉 차트상 만들어지는 형태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 전형적인 1차 급등 후 2차 눌리는 그런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5,000원만 잘 지켜준다면 이 종목 머지않아 앞자리가 6에서 7로 바뀌는 것까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잘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유하시면서 저희와 전략 잘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트루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SG충방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주가는 급락 마감을 했지만요, 수급이 다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설 명절 전에 대규모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이제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번 주 제가 벌써 지금 목요일인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도 있고요. 내일이나 다음 주 안에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한 번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어떤 특정 지역에 새로 뭐 개발해가지고 아파트나 그런 것들을 뭐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정책들이고 또 모르죠. 새로운 어떤 규제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 나왔기 때문에 또 SH충방이라는 회사가 또 저기 충청도 지역에 땅도 가지고 있고 또 서울 시내도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어떤 새로운 그런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만약에 풀게 된다면 그럼 이 회사가 또 호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라는 키워드 그리고 주택 공급이라는 키워드 또는 세종시까지 나온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이번 주 뭐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설 전에 요거 한번 급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예, 세 가지 이슈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데요. SG 충망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찾으러 가겠습니다. 함께 추리하러 가시죠. 자, 종목 줄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 종목에 대한 힌트가 총 3번 공개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추리해주세요. 정답이 떠오르시면 스피디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히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의 정답을 맞히시면 특별한 선물도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닥터왕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힌트 1번 만나보겠습니다. 수소차가 어느덧 뭐 2세대 기대감을 갖네요. 맞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소차가 가장 많이 팔린 나라예요. 거의 뭐 10,000대 가까이 팔렸으니까 이제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넥소 2세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 쪽이 이제 이 디젤 엔진 개발을 이제 중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죠. 여기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대차 쪽에서 기대감이 나와주는 이 미래차 관련된 내용으로 아직도 수급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급등을 하지 않은 종목들 몇몇 남아 있는데 오늘 가져온 종목도 이 미래차 관련된 내용,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차, 애플카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에 남아있는 수급, 그리고 현대, 기아, 애플카까지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모멘텀, 이 종목 무엇일지 추리 더 열심히 해볼까요? 두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시장 1위 업체이다. 이 자동차 전선에서 시장 1위 업체이다. 맞습니다. 이제 뭐 자동차가 지금 계속적으로 고도화가 되었고요. 지금 당장 현재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전선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제 뭐 고급 세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이 콕핏에서 앉아가지고 3D로 이제 이 내비게이션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좀 최첨단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뭐 넥소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기대감까지 함께 여겨지면서 자동차 전선과 관련된 기대감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종목은 이 넥소 수혜감, 그러면서 수소 전기차에 애플카가 현재 기아차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 전기차 생산 관련된 지금 이제 내용들이 현재 뉴스들로 나와주고 있죠. 여기 이제 기대감이 전기차 쪽에 필요한 자동차 전선 시장에 있어서 국내 1위 업체 하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맞추시기 쉽지 않을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1번 힌트를 통해서 이 자동차 쪽에 몰려있는 수급을 찾고 있고요. 자, 그 속에서도 이 현대, 기아, 애플카 이 세 가지를 아우르면서 두 번째 힌트에서는 이 한국 그 자동차 전선 1위 업체이다라고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적분 전문가님, 어떤 종목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그 자동차도 이제 완전 이제 전장으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완전 뭐 거의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내부 자체가 전장으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전선이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그때 뭐 우리가 우한폐렴이라고 막 불렀던 그 시절에 네네. 그때 이제 중국이 공장이 셧다운이 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좀 피해를 봤었어요. 그때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와이어링 하네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공장이 마비가 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산 이런 어떤 전선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잠깐 쏠렸었어요.
그때 올라갔던 기업이 바로 제가 보고 있는 이 THN이라는 기업인데요. 남들 다 하락할 때 올 초에 잠시나마 좀 시세를 냈던 종목이에요. 국산 전선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THN이 최근에도 그 애플카라는 재료로 주가 한번 급등했었고요. 또 아까 그 닥터원님께서도 애플카 말씀 살짝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카 수혜주로도 한번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THN이라는 종목을 좀 저는 왠지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전선 1등 기업이라고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선이라는 기업이 뭐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얘는 현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요. 최근에 급락도 좀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1등 기업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이런 대원전선 같은 기업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원전선이랑 제가 아까 봤던 THN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비슷한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어떤 종목인지는 저도 확신이 좀 없기 때문에 일단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N 또는 대원전선일 네. 것 같다라고 네네. 두 가지 추리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번 힌트 남아있으니까요. 이건 마저 함께 보시죠.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3번 힌트에서는요, 기술적인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현재의 시장 굉장히 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N자형 파동 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3월 이후부터 국내 증시가 거의 1년 가까이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으로 좀 이제 포인트를 잡아드리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3월 이후로 증시가 대세 상승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물량을 모아갔었던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아직 덜 올라간 그런 이제 이 메리트를 느껴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 급등주 3파동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급등주 3파동의 법칙에서 2파동을 공략을 하는 N자형 파동을 계속해서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급락장 이후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대세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횡보가 반년 이상 좀 진행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는 이 저점 지지대가 계속적으로 지켜준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매집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후에 이제 1차 상승을 했다가 거의 한 두세 달 정도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반등 지점을 잡고 나서 라닉스라는 종목도 바로 이제 한 번도 쉬지 않고 단기적으로 한 50% 정도 가는 이런 좀 움직임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가지고 급등을 했지만 팔지 않았었던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왜 팔지 않았냐? 라고 하면은 이 급락장 속에서 저점 횡보가 지속이 되다가 1차 상승 이후에 현재 거의 2달, 3달 정도 동안의 가격을 눌려준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최근 이제 매물 구간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N자형 패턴으로 나와주기 위해서 돌파 지지, 그러면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N자형 패턴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유사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시즌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나인테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상승하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굉장히 오르비텍하고 유사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1차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하방으로 이제 N자형 파동으로 조정이 진행이 되다가 딱 마지막으로 급등하기 전에 최근 이제 이 10월달, 11월달 쌓았었던 이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바로 이제 반등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4,000원 정도부터 7,000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한 7, 80% 정도 급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동차 부품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현재 차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이 방금 나열을 드렸었던 종목들이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중을 시켜드렸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뜨면서 자동차 부품주로서 국내 점유율 1위 업체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미래차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타이밍에 있어서 자동차 전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돼 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한 몇 달, 수달 안에 좀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힌트들 말씀을 드렸는데 딱 뭐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답이 좀 보이시나요? 우리 힌트 3번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보실까요? 보니까요. 닥터강님 LS전선 아시아입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요. 대원전선 추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원전선입니다. 화이팅! 대한전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LS전선이라고 이렇게 LS에 대한 생각도 많이 문자창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대원전선도 굉장히 많고요. 대원전선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추리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저희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힌트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정답과 그리고 전문가 이름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추리 시작할까요? 힌트 1번 만나보시죠. 삼성 그리고 3년 내 의미 있는 M&A 추진. 앞서서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또 M&A 모멘텀이 강세로 부각되는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이제 닥터강 전문가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M&A라는 게 예전에는 어떻었냐면은 우리 증시에 호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호재가 많은데 호재 중에 호재라 그랬었어요. 그만큼 이제 어떤 기업의 경영권에 넘어간다는 게 그 경영진에 따라서 회사의 내용이 완전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비전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늘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반도체에 투자하겠다. 이거는 뭐 워낙에 익숙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있었다면 3년 안에 의미 있는 M&A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M&A라고 하면은 삼성이 어디 뭐 팔려가는 건 아니고 삼성은 이제 다른 조그만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들어가고 근데 투자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M&A는 아예 그냥 회사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인수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제 삼성의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게 오늘 장에 되게 좀 큰 화제였었는데 그래서 오늘 장중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좀 보면은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들이 인프라웨어가 뭐 요거는 제가 지난 히든스탁에서도 한번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 요게 이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 왔어요. 물론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하락장에서도 바닥에서 갑자기 올라가면서 급등을 했고 또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과거에 삼성이랑 연결되고 있었던 종목들, 특히 링크 제니시스 같은 종목들도 이것도 오늘 장중에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과거에 삼성과 인연이 있었던 기업들이 이번에 오늘 관련주를 엮여서 많이 급등을 했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형을 다 살고 나오는 시기가 뭐 내년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주가가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자리, 좋은 자리가 있는 종목이라면 이번에 있을 그런 삼성의 M&A 재료를 통해서 충분히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분야는 뭐 반도체냐 디스플레이냐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삼성과 인연이 있었던 기업들이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의 힌트가 되겠고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힌트를 들으시면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삼성과의 인연이 있는 기업들 우리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은 이 정답의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점점 줄여가 볼까요? 힌트 2번 만나보겠습니다. 힌트 2번으로 우리가 범위를 대폭 줄여볼 수 있겠네요. 로봇 관련주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제일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게 그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의 주식이라고 게임스탑이랑 아이로봇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그 아이로봇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로봇 회사인데 지금 현재 어제장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주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안 그래도 그 로봇주 차트를 몇 가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뭐 로봇스타 같은 종목들 보시면 이 종목이 작년 12월 달에 12월에도 벌써 67%가 올라갔는데 이번 1월 들어가지고 약 80% 이상 대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아닙니다. 이 회사는 이미 현재 LG전자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삼성이 LG한테도 다시 뺏어오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로봇스타라는 기업은 로봇 관련주인데 이 회사는 이제 LG가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엄청난 시너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한 그런 모습들이고, 또 유진 로봇 같은 종목들도 역시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지난달에도 37%, 이번 달에도 60% 이상 시세를 내면서 하락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불기둥을 많이 뽑아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도 분명히 이 기업은 과거에 삼성이랑 같이 손을 잡고 로봇 개발을 한 기업인데 지금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이 돼서 어떤 키 맞추기 성격으로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로봇주다고 생각이 돼서 들고 온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처럼 저는 충분히 시세를 낼 거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 중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로봇 테마 중에서 우리가 잘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삼성과의 인연을 좀 떠올려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닥터왕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일단 삼성 인수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 관련된 내용 쪽으로 부각을 함께 받았었던 기업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한 3년 전이었네요. 3년 전에 이제 이 삼성 쪽이 M&A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던 부분이 NXP라고 이 차량 반도체 쪽에서 1위 기업을 인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금 유보금이 100조 원 이상을 지금 현재 들고 있는데 NXP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조 원 정도 몸값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NXP가 이제 퀄컴 쪽으로 인수가 될 뻔했는데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인수합병이 좀 차질을 빚었습니다. 아직 좀 매물로 나와 있는 기업이에요. 아마 그쪽 부분이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데 예전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셨던 것처럼 하만을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는데 하만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아남전자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었죠. 당시 이제 2017년도 초에 하만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아남전자가 하만 쪽에다가 인수를 하는, 그러니까 하만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한 1,100원부터 5,000원까지 한 5배 정도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NXP를 현재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 이 칩셋미디어라는 기업이 있었죠. 사실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2019년도 당시 때도 상한가를 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NXP 쪽에서 이제 그 기대감 나와주게 되면서 상한가를 갔었던 이력도 있고 2019년 당시 때 최근 지금 칩셋미디어가 자율주행차 쪽으로 좀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와줬어요. 최근 들어서만 한 40~50% 정도 상승이 나와준 부분인데 이 종목 한번 뽑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 일단 로봇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해주시면 삼성 쪽하고 협업을 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삼성 쪽에서 투자 얘기가 나왔었던 로봇 기업은 일단 기억나는 종목이 한 2종목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DST 로봇이었던 휴림 로봇, 휴림 로봇이 최근에 이제 정책 수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좀 대세 상승을 했었죠. 1차 상승을 하고 굉장히 좀 과도하게 빠져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적풍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좀 이 주가 기대가 되는 주가 대비를 해서 좀 과하게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슈링 로봇도 좀 후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쪽에서 분사를 했었던 기업이 이제 스맥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로봇 쪽으로 좀 이제 부각을 받은 그런 기업이겠죠. 그래서 일단 한 3종목 정도 짚어드렸는데 뭐 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답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자신감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답이 좀 있었을까요? 정풍 전문가님? 정답은 없었는데요. 그 닥터왕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종목이 사실은 다 좋습니다. 정말 다 괜찮아요. 정말 다 제가 네.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기업인데 아쉽지만 제 종목만 빗나가셨네요. 너무 깔끔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추리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죠? 힌트 3번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3번 힌트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는 밥심으로 힘을 내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요걸로 좀 힘내볼까요? 이게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제 세대는 아니고요. 저의 이제 윗세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70년대에는 집에 다 쌀통이 다 있었어요. 쌀을 보관하는. 그래서 거기서 막 쌀벌레도 많이 생기고 했던 이제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요즘에는 이제 없죠. 요즘에는 뭐 냉장고에 넣어놨든지 다른 보관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만드는 주력 상품이 쌀통이었어요. 그리고 60년대에는 우리가 그 공구 같은 거 보시면 줄이라고 아시죠? 막 나무 같은 것도 갈고 하는 이렇게 쇠막대기처럼 생긴 이렇게 공구가 있는데 그거를 만들던 회사가 마치 이제 진화를 하듯이 처음에는 줄을 만들고 쌀통을 만들다가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우와. 그 시간이 그 이후로 지금 이제 60년이 지났죠. 60년의 그 시간 동안 정말 계속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진화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떤 최첨단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주목을 받았던 시기들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작년에 그 소부장 얘기 나왔을 때 일본의 어떤 우리가 로봇 산업을 많이 육성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아까 닥터관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2017년도에 그 삼성 M&A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한번 대시세를 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과거 차트를 보시고 이 회사 삼익쌀통을 기억하신다면 종목명 쉽게 맞추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답이 보이시나요? 문자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가 진짜 많이 왔는데요. 수익 좋고요. 삼익THK입니다. 삼익THK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핸섬한 적풍님 딱 좋죠. 정답은 삼익THK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만나보시죠. 예, 자동차 전선 1위 업체 대원전선이 정답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챙겨볼게요. 차트 보면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장기간 한 8, 9개월 정도 횡보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차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충분히 고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가 이제 1,395원이고요. 위로는 한 1,450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매수가 1,300원 구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라는 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전선이 정답이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범위 1,300원에서 1,45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2,000원, 손절 가격은 1,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적분 전문가님, 오늘 종목 진짜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 또 가깝게 소통하시죠? 네,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잠시 후 10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 공개가 될 텐데요. 과거에는 쌀통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최첨단 로봇을 만들고 있는 정말 이 시대를 제대로 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과 M&A가 만약에 된다면은 과거처럼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니까요. 잠시 후 공개 방송 오셔서 꼭
종목과 가격 전략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좌에 붉은 바람 불고 있는 적분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잠시 후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을 수가 있고요. 히든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분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적분 전문가 그리고 닥터강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